편입,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해서 2년만 다녀도 졸업이 가능한 전형이죠. 자격 요건만 존재할 뿐 사실상 영어만 잘해도 인서울대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 입학 전형이지만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어차피 말짱 도루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공TV 전문가 김수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실상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대학교들이 존재하죠. 오늘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게 편입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일단 편입에 대해 알아야겠죠. 편입은 각 대학교에서 정해둔 요건을 갖춰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와 학과로 3학년 입학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이유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데요. 편입에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두 가지 전형이 있고 각 전형별로 지원 조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각각 전문대와 4년제 졸업자가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과 제한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계열 그리고 전공으로의 편입하기 가능한 거죠.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차이점을 보셨듯이 지원 장벽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사실 몇 년 전만 놓고 보더라도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입학이 가능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사 편입을 통해 학교로 입학한 학생들도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들어온 건데 욕을 먹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는 형태가 생기곤 했는데요. 그로 인해 학교들에서는 본인들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꼴이니 학교 자체적으로 학사 편입 선발 인원수에 제한을 두거나 아예 뽑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예시 같은 상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며 입학을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베이스를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수치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매년 편차가 존재하고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학교인 것도 아닙니다. 경쟁률은 학교가 아닌 학과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갈리기도 하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인서울대학교에서도 중하위권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내 수준에 비해서 학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목표로 잡고 편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중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0이면 100 무조건 일반 편입으로 준비합니다. 왜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서울권에서는 아무리 하위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서울이고 지금 기껏해야 1,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인데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점 채워서 학사 편입 준비를 할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이 학교도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애초에 가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니면서 학교랑 편입 준비까지 병행해서 찔러보기 식으로 일반 편입 지원이나 한번 해보는 거죠. 하지만 다니고 있는 대학교 성적 관리하면서 그 어려운 편입 영어 공부까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일반 편입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의 학생들이고 이런 과정에서도 돌파구를 찾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성과를 낸 학생들만이 상위권 대학교 일반 편입에 성공합니다. 반면에 학사 편입은 준비하는 학생 대부분이 학점은행제 출신이다 보니 방금 전 말씀드린 일반 편입에 지원하는 인서울 출신 학생들처럼 공부 베이스가 좋은 학생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쟁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내 공부 베이스만 좋다면 편입 합격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하게 될 경우 현재 내 공부 베이스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편입 관련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따면서 편입 조건을 갖추고 더불어 편입 영어 공부할 시간까지 챙겨볼 수가 있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수업 자체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편입 영어 공부까지 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사실상 학점은행제에는 투자하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 거죠. 학원을 가든 독학을 위한 독서실을 가든 내가 편입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결론을 정리하자면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본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편입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며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과정을 진행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겠죠. 학교별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의 커트라인도 제각각이고 전국마다 세워야 하는 전략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 즉 경쟁자보다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과정 설계가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학점은행제도 교육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합리적인 학습 계획과 공부법을 세우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제도 편입 전문가와 함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학점은행제 또는 편입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과 댓글을 참고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교육제도 전문가가 책임지고 상세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공TV 전문가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